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차를 몰고 가다가 생명이 위독해 보이는 할머니와 예전에 날 구해준 은인, 그리고 완벽한 외모의 이상형,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블랙이들은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굴 태울 것 같나요? 한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등장했던 질문인데요. 가장 멋진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차 키를 은인에게 줘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고 부탁한 후 난 그 자리에 남아 완벽한 이상형과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요. 가끔은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할 때도 필요하겠죠.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I swear to God when I come home I'm gonna hold you so close. I swear to God when I come home I'll never let go. Like a river I flow to the ocean I know. You pull me close, guiding me home. And I need you to know that we're falling so fast. We're falling like the stars, falling in love. And I'm not scared to say those words. With you I'm safe. We're falling like the stars. We're falling in love. I swear to God I can see 4 kids and no sleep. We'll have one on each knee, you and me. And when they've grown up, you're still the girl you look love. When I held your hair up, 'cause you had too much. And I need you to know that we're falling so fast. We're falling like the stars, falling in love. And I'm not scared to say those words. With you I'm safe. We're falling like the stars, falling in love. I swear to God every day He won't take you away. 'Cause without you, babe, I lose my way. Oh, I'm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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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need you to know that we're falling so fast. We're falling like the stars, falling in love. And I am not scared to say those words. With you I'm safe. We're falling like the stars. We're falling in love. 매일 밤 힐링의 시간,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제임스 아서의 Falling Like the Stars 첫 곡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블랙이들 안녕하세요. 쫑블리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즐겁게 첫 문을 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나님께서 쫑블리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일요일에 친언니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언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하트 하트. 네, 나나님, 저 주말 잘 보냈어요. 우리 나나님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그래도 일요일에 또 친언니가 결혼식을 또 올리셨으니까 너무 기뻤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하느님께서 쫑볼리 토요일에 10대 마지막 생일이었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났어요. 점점. 하늘님, 그랬군요. 10대 마지막 생일을 보내셨군요. 그래도 잘 보낸 것 같아서 실감 나지 않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진님께서 주말에 저는 엄마 생일 파티 해줬어요. 전날에 허겁지겁 백화점 가서 선물 사고 당일엔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심적으로는 행복한 주말이었네요. 수진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어머님이 너무 좋아했겠어요. 또 생일 파티까지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선물까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희숙님께서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바쁜 하루였네요. 오늘 미블에서 힐링하고 갈게요. 웃음. 네, 희숙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월요일은 모두들 정말 바쁘게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요일이니까 다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힐링 많이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 블랙이들을 출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이, 효정, 하늘, 경진, 연지, 세영, 유경, 정아, 호리, 양숙, 은선, 수인, 지연, 나리, 가인, 주혜, 수아, 경민, 채화님 등등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또 놀러 오셨네요. 오늘 또 보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혹은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드릴게요. 비타민 하우스에서 종합 비타민, 카페 오가다에서 베스트티, 코스노레에서 화이트닝 토너, 북프렌즈에서 컬러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드립니다. 착비 출판사에서는 구병모 작가의 버드 스트라이크 외 신간 도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블랙이들을 6월 7일에서 9일까지 열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 울트라 코리아 2019에 초대할게요. 스웨디스 하우스 마피아와 마틴 게릭스, 스크릴렉스와 제이미 존스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블랙이들 놓치지 마세요. 미분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헨리의 제목 없는 러브송. 제목은 없어 흐르는 대로 그녀만 들어봤어 내 느낌대로 너의 눈, 너의 코, 네 입술까지 다 노래로 만들고 싶었어 피아노 앞에서 밤새 설렜지 이 곡을 듣고서 웃는 너의 눈빛과 미소가 생각나 하루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Girl, you keep driving me crazy I can't believe I'm in love 너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Oh baby 난 노래해 수많은 음표 속에 진심이 담겨있어 세상에 단 하나 딱 하나 널 위한 사랑 노래 눈물이 터질 만큼 감동을 주고 싶어 다시는 또 없을 널 위한 최고의 love song 네가 나를 보며 웃으면 스윗한 멜로디가 떠올라 Ooh, I'm in love with you I'm in love with you Say, Ooh, I'm in love with you You know Girl, you keep driving me crazy I can't believe I'm in love 너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Oh baby 난 노래해 수많은 음표 속에 진심이 담겨있어
songs for you. I need nobody but you. It's crazy the way that I feel. Oh, oh, oh. 사랑해 네 모든 걸 진심을 다 바쳐 터질 듯 부르는 love song. 진심이 담겨 있어 감동을 주고 싶어. 다시는 또 없을 널 위한 최고의 love song. 헨리의 제목 없는 러브송 듣고 왔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을 월요일, 블랙 감성을 채워주는 문장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책 속의 문장으로 우리 삶의 순간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온라인 서점의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박태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천사처럼 입으셨어요. 흰 색깔 너무 이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미래님께서 오늘도 태근님 기다렸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너무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쵸, 네. 보라니까 또. 이지영님께서 오늘 보라 더 좋네요. 흐흐 해주셨어요.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박양수님께서 태근님 시간 기다리는 청취자 1인. 감사합니다. 나츠코님께서요. 쫑블리 태근님 안녕하세요. 전에 추천해준 보노보노의 인생 상담 읽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좋네요.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아이디 보니까 일본 분이신 것 네, 같기도 일본인 한데. 블랙이 분인 것 같아요. 오,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 많이 해주세요. 서현진님께서 오늘도 좋은 문장으로 힐링해 주실 거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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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와, 하트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링 많이 해드릴게요. 임정아님께서 태근님 펌 하신 거 아니에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네, 아니 여기 사실 빠마라 써 있었는데 또 우리 태근님께서 저 고급 단어를 또 써주셨어요. 네, 빠마 하신 거 아니냐고. 네, 지난 주말에 했는데 막 이게 펌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너무 근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태무님이 약간 고맙습니다. 귀염귀염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약간 뽀글뽀글한 펌 하시니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효정님께서 우와 오늘 두 분 흑과 백이네요. 바둑알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오늘은 좀 블랙 그리고 태근님은 화이트. 네.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배우 하정우 씨의 책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하정우 씨의 책 가져왔는데 제목이 걷는 사람 하정우예요. 이 하정우 씨가 연기뿐 아니라 뭐 그림, 글 이쪽에도 관심이 깊으시고요. 양쪽 다 작가로 활약을 해 오셨어요. 이번에는 이 자기 삶의 기본이자 기반이 되어준 이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펴내셨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또 걷기를 좋아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쵸. 네. 이 스스로 걷는 사람 하정우라고 표현하는 게 참 재미난데요. 오늘은 우리 블랙이들에게 자신을 지칭하는 이런 말을 붙이면 어떨지 문자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면 뛰는 사람 땡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웃는 사람 땡땡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블랙이들도 오늘 함께하면서 공감 가는 내용이 있다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한마디로 지칭한다면 뭐라고 할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단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근 씨의 낭독으로 첫 번째 문장 만나볼게요. 네. 별나게 걸어다니며 걷기를 통해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교주라고 놀린다. 그리고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엄청 바쁠 텐데 왜 그렇게 걸어 다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걸었어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걷기밖에 없는 것만 같았던 시절도 있었다. 연기를 보여줄 사람도
내가 오를 무대 한 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기회를 탓하긴 싫었다. 걷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던 과거의 어느 막막한 날에도 이따금 잠까지 줄여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지금도 꾸준히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점이 마음에 든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걷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수 있다는 것. 네, 하정우 씨의 별명이 교주였군요.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꼽히잖아요. 네. 이 하정우 씨도 무명 시절을 오래 겪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걷기가 힘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이 있죠.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걷기밖에 없는 것만 같았던 시절도 있었다. 아, 아마 그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람 몸이라는 게 간사해서 여유가 생기면 좀 풀어지고 게을러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걷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던 과거의 어느 막막한 날에도 이따금 잠까지 줄여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지금도 꾸준히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점이 마음에 든다. 하정우 씨가 한 이 말 진짜 멋있어요. 음, 네. 꾸준히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온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 우리도 신뢰감이 더 생기잖아요. 네. 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생각해보면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바로 그게 자신을 지켜왔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간 걷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얼마나 단단하게 단련시켜 왔는지 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단단해지신 것 같은데,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걷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이 문장에서는 하정우 씨의 다짐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걷기밖에 할 수 없던 시절도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 걷기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하정우라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걷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걷는 게 이런 의미가 또 있고, 이렇게 음, 다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님께서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배우님이네요. 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하정우 배우님입니다. 네, 소연님께서 하정우 씨가 동료 배우들과 걷기 여행을 하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네요. 책도 내시다니 정말 걷기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진짜 저도 TV 돌리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건전하고 너무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 네. 이런 거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경쟁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더 잘 걷게 되고 그렇게 될 것 음, 같아요. 정한님께서 저도 걷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걸을 땐 아무 생각 안 들고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정한님처럼 요즘에 하루에 한 번은 그 집 근처 이렇게 음, 산책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날이 됐고 또 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한 바퀴 음. 돌면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걷기가 운동에도 좋지만 네, 내가 그렇게 산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오늘 좀 여유를 가졌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진짜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와 이렇게 꽃 피고 음, 또 봄에는 벚꽃이 피고 이러니까 그런 거 보는 힐링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문장은 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길 끝에 이르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농담처럼 시작된 국토대장정은 걷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가 길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 내 몸의 땀 냄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꿉꿉한 채취, 왁자한 소리들, 먼지와 피로, 상처와 통증. 오히려 조금은 피곤하고 지루하고 아픈 것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별것 아닌 순간과 기억들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천리길 대장정 끝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길 끝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움켜쥐려고 걸은 게 아니니까. 지금도 나는 길 위에 소소한 재미와 추억들을 모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이 작지만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우리가 길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 뭔가 반전처럼 느껴지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끝에서 서로 느낀 게 땀 냄새, 꿉꿉한 채취, 먼지와 피로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는 해보지 않았으면서도 그 끝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막상 해본 사람의 얘기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믿지 않을 수는 없는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맞아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 참 멋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애초에 걷기 시작한 게 대단한 성취를 하려던 게 아니었던 거니까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토대장정이라는 게 만만찮은 도전이지만 하루하루 떼어놓고 보면 국토대장정이 아니었더라도 이분은 걸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함께 걸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든 이야기가 소중하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 걷기가 우리 삶하고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대단한 성취를 끝에 남기고자 그걸 같이 가져가고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생의 마지막에는 성취를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서 떠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이 작지만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를 보면 하정우 씨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쵸. 혼자 걸으면 되는데 이 얘기를 책으로까지 음.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기가 걸으면서 깨달은 즐거움과 보람,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느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거죠. 꼭 걷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각자가 삶에서 얻게 되는 이런 즐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참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워질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다 같이 나누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음, 현진님께서 걷기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와닿네요. 걷기를 통해 주변에 있는 건물도 보게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로사 모라다님께서요, 저도 저녁 먹고 걷기 하는데 주변 둘러보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하루 정리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해주셨네요. 네, 정말 정말 기분 좋아지죠. 걷는 게 좀 별거냐 싶다가도 하정우 씨가 쓴 문장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걸어볼까? 음. 걷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죠. 저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도요, 잠깐 나가서 EBS 근처를 산책했거든요. 네. 무려 3,000보를 걷고 왔습니다. 그럼 꽤 걸으셨네요. 3,000보 정도면. 사실 사람이 한 하루에 10,000보나 20,000보 걸으면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태근 씨는 걷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도 트레킹을 참 좋아하고 산책하는 일 음. 즐기는데 이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매일 걷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끔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근처에 약현 성당이라는 오래된 성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성당에 가서 주변 이렇게 산책을 하곤 해요. 진짜 약간 마음의 안정도 되실 것 음. 같아요. 정말 이쯤에서 그럼 다음 문장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은 태근 씨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하루를 버텼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았다. 다음날 다시 생각했다. 그럼 하루만 더 있어 볼까? 하루를 더 견디니 나는 조금 더 나아져 있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휴식에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일으켜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거였구나. 나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정말 치열하게 일한다. 그런데 휴일에 꼼짝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만큼 평소 일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일까? 정작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휴식 시간에는 아무런 계획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던져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치고 피로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곧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기는 결과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피로를 잠시 방에 풀어두었다가 그대로 짊어지고 나가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휴식을 취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적어도 일할 때처럼 공들여서 내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낭독을 들으면서 주말에 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보게 돼요. 저도 주말이면요, 바쁘게 지내던 이 주중의 속도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갖고 지내는 편이긴 한데요. 휴식이라기보다는 작가의 말처럼 방기하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일요일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거든요. 그쵸. 보통 주말에 다들 시체놀이처럼 약간 맞아요. 이렇게 죽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은데 하정우 씨 말처럼 정말 휴식에 노력이 필요해요. 그 누적된 피로를 잠시 방에 풀어두었다가 그대로 짊어지고 나가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장 보니까 주말에 쉬었는데 왜 월요일에 이렇게 피곤할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잘못 들으면 휴일에도 쉬지 말고 뭐라도 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작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휴식도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몸과 마음이 더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적어도 일할 때처럼 공들여서 내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 이 문장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운동하고 나서 우리가 근육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하든 그 앞과 뒤보다 과정을 중시하는데 운동하기 전에 몸 푸는 것, 하고 나서 다시 또 뭉친 데 풀어주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운동의 성과도 달라지니까요. 정말 우리 블랙이들도 이렇게 PT나 운동을 하시면 꼭 운동 전에 스트레칭 하시고요. 끝나고 스트레칭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그 근육도 그렇고 뼈도 다칩니다. 맞아요. 네. 3637님께서 하정우님 책 보고 저도 3만보 걸으려고 시도했다가 19,000보 걷고 다음날 못 일어나 포기하고 그 대신 7,000보씩 매일 걷는데 이것도 노력해야 채워지는 걸음 수여서 매일 노력 중이랍니다. 네, 그렇죠. 그 3만보 걷기는 진짜 힘들죠. 그렇죠. 이건 네. 뭐 어디에 걸어서 작정하고 다녀오는 게 아닌 이상 맞아요. 생활에서는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서 그냥 처음에는 뭐 1만보, 2만보 이렇게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배우 하정우의 에세이 걷는 사람 하정우와 함께하는 중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걷는 사람 하정우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네요. 이 책의 작가 소개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배우, 영화 감독, 영화 제작자,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걷는 사람. 맞네요. 아마 하정우 씨가 뭘 더 하시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걷는 사람이 늘 제일 마지막에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블랙이들에게 질문할게요. 블랙이들은 자신에게 수식어를 붙여준다면 어떻게 짓고 싶은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청춘의 문장들 계속 이어질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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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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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3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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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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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때쯤 슬슬 일어나 가벼운 키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양말을 빨아 잘 널어놓고
햇빛 창가에서 차를 마셔보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사뿐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채찍을 든 도깨비 같은 시뻘건 아저씨가 눈을 부라려도 적어도 나는 이게 뭐라 안 해. 그저 잠시 앉았다 다시 가면 돼.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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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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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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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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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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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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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사뿐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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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A827님께서 걸어야 될 것 같은 노래네요. 장기하 얼굴들의 느리 걷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곡이죠. 효정님께서 저도 공상하며 걷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거라도 일부러 그냥 걸어가는 일이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완님께서요. 저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더워져서 한낮에 걸으면 약간 물만두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만두네요. 양수님께서도 제 인생 최대는 45,000보네요. 오늘 들으면서 다시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이거 정도 하루 만에 45,000보 걸으신 거잖아요. 쉽지 않죠. 대단하십니다. 저도 트레킹 여행 갔을 때 네. 최대가 5만 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현진님께서 하정우 씨가 걷는 사람이라면 제 수식어는 독종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이유는 한번 다짐하면 꼭 하고 끝내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주변에서도 진짜 독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독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졌네요. 독종 현진 씨군요. 독종. 현진 씨는 이제 앞으로 독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번 다짐하면 꼭 해내는 스타일이면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뭔가 독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하면 이제 끝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신념도 있고 항상 그런 다짐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연진님께서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일처리를 빠른데 매사에 항상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서 저 혼자 고생하는 스타일이에요. 크크크. 네, 연진님 아니에요. 저도 걱정이 많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걱정이 없는 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긍정적으로 보면 작은 것들을 세심하게 계속 고민하고 배려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또 지연님께서 저는 인간 지우개요. 할 일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놀고만 있거든요. 인간 지우개. 좋네요.
그래도 지연님은 스트레스가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좀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매력이 있으시네요. 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태근 씨에게 읽는 사람 박태근이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책을 자주 읽으니까요. 네, 자주 네. 읽고 또 읽을 때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제 말에 아, 이런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쫑블리가 우리 방송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네. 공감하는 사람 쫑블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공감하는 사람 쫑블리. 그리고 뭐 방송이든 바깥이든 네. 제가 쫑블리를 만나면서 느꼈던 감각, 이런 걸 붙여보면, 다정한 사람 쫑블리. 너무 칭찬만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다정한 사람 쫑블리, 공감하는 사람 쫑블리. 감사합니다. 저도 태근님께 더 후하게 붙여줬어야 되는데, 읽는 사람 박태근도 있지만, 저는 사람 냄새 나는 박태근. 아이고,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되게 훈훈하죠. 네, 자, 이제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이번 문장은 저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내 컨디션이 좋고 여러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걷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바닥을 기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관성처럼 습관처럼 걷기 위해 나는 오늘도 걷는다. 때론 걷다가 그만 걸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치솟기도 하고 걷기도 전에 오늘은 나가지 말까 하는 유혹이 뻗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길을 다 걸었을 때의 기쁨과 보람을 알기 때문에 계속 걷는다. 그리고 걷기를 방해하는 이런 생각들은 곧 흘러가 버릴 것임을 나는 안다. 한 발만 떼면 걸어진다. 그러니 도무지 꼼짝도 하지 싶지 않은 날 아침에 일단 일어나 한 발만 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한 걸음이 가장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 굴러다닌 온갖 고민과 핑계가 나를 주저앉히는 힘보다 내 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때론 걷다가 그만 걸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치솟기도 하고 걷기도 전에 오늘은 나가지 말까 하는 유혹이 뻗칠 때도 있다. 다들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매일 하죠. 네, 매일매일. 이 많은 일들이 막상 시작하면 어떻게든 되곤 하는데 망설이고 피하면서 뒤로 미루다가 시작도 못하고 망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훈련에 걷기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걷기야말로 내 발을 한 걸음만 떼면 어쨌든 시작이 되니까요. 그쵸. 나중에 내가 정말 바닥을 기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관성처럼, 습관처럼 걷기 위해 나는 오늘도 걷는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걷기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태도죠. 이 운동할 때 보면요. 실전에서 더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습 때 절반만 해도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원리 같아요. 몸에 완전히 배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두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와도 그 페이스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연습은 실전보다 더 많이 해라. 더 200%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머릿속에 굴러다닌 온갖 고민과 핑계가 나를 주저앉히는 힘보다 내 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마음보다 몸이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몸과 마음이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가는 동반자이긴 한데요. 마음이 몸을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 되는데 안 해보게 만드는 게 마음이잖아요. 네. 물론 마음만 앞서서 몸이 다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더 적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둘 다 다치지 않고 네.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겠죠? 맞아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소희님께서,
근데 정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최소 2시간은 걸려요, 유유. 맞아요, 수인님 너무 공감되네요. 이게 침대에서 그렇죠. 일어나기까지가 힘들죠. 일어나면 쉬운데, 그죠? 그렇죠. 이 일어날 때 2시간 걸리는 이유가 관절 하나하나 우리가 펴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로봇처럼 띡띡 하면서 목관절까지 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문장인데요. 정말 시간이 순삭이네요. 마지막 문장은 태근 씨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삶은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다. 건강하게 열심히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해볼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굴려봤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로 이상하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다. 무슨 일에든 더 담대해질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은 내게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일종의 무모함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저 부지런하게 갈 뿐이다.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맞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이란 어쩌면 누구나 겪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누가 얼마큼 빨리 벗어나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받고 슬퍼한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 어떤 사건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빠진다. 결국 그 늪에서 얼마큼 빨리 탈출하느냐, 언제 괜찮아지느냐,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과제일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지속하는 걷기, 직접 요리해서 밥 먹기 같은 일상의 소소한 행위가 나를 이 늪에서 건져내 준다고 믿는다. 이번에는 걷기를 넘어서 삶 전체를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는데요. 실제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노력이나 실력보다도 운과 상황이라는 게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각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잘 살피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온당하지 않은가? 네. 이런 얘기 같아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저 부지런하게 갈 뿐이다. 저는 이 문장이 평범해 보이면서도 너무 와닿아요. 이게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무모함을 선물해줬다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모해질 수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분명하다면 그 한계 바깥을 지레 걱정하지 말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나아가 보자는 이런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한계 때문에 내 삶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그쵸. 인생이란 어쩌면 누구나 겪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누가 얼마만큼 빨리 벗어나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이 문장도 진짜 와닿네요. 이 좀 삶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해석 같은데 이런 문장도 있었죠. 결국 그 늪에서 얼마큼 빨리 탈출하느냐, 언제 괜찮아지느냐, 이게 인생의 과제다. 이 더 대단한 걸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힘, 이게 바로 인생이란 거죠. 그리고 그 힘을 위해서 우리는
걷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저도 이번 책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읽으면서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더 많이 이렇게 다짐하게 되고 더 마음에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지연님께서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불행이나 아픔을 오래 담아두면 고통받는 건 자신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배우 하정우 씨의 에세이 걷는 사람 하정우 속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걷기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이 걷기가 하정우라는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기반이 되는 일이었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걷기가 또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겠죠. 정말 매력적이죠. 자, 그럼 오늘 읽은 문장들 중에서 청춘의 한 줄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마지막에 낭독한 문장이었는데요. 일상의 소소한 행위가 나를 이 늪에서 건져내 준다고 믿는다. 이 흔들릴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고 또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방법들,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꼭 걷기가 아니더라도 네.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자기 삶에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무기가 되죠. 저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저 부지런하게 갈 뿐이다. 이 마지막에 나눈 이 문장처럼 저도 블랙이도 태근 씨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 삶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걷다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랬을 때 또 반갑게 열심히 걸어왔구나 응원도 해주고. 네, 너무 좋은 시너지죠. 음. 희성님께서 오늘도 두 분 너무너무 훈훈하네요. 네, 저희는 늘 훈훈합니다. 그쵸, 훈훈합니다. 네, 양숙님께서 늪에서 탈출하는 게 인생의 과제다. 이 문장 너무 좋았네요. 해주셨어요. 채연님도 오늘 뜨끔하게 하는 문장들이 많았네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네요. 수정님께서 청춘의 문장들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밤에 갑자기 걷고 싶어졌어요. 네, 시연님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유유. 그렇죠. 집중하다 보면 확실히 시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블랙이들도 늦었지만 뭐 한번 걷는 것도 살짝 앞에만 10분 정도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효정님께서 오늘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태근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효정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태근 씨 오늘도 좋은 책, 좋은 문장들 소개해 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테일의 머무는 별. (5월 13일) 블랙 감성 사전. 씩씩하게 늙자. 영화 카르텟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늙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누구에게나 힘겨운 삶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겠죠. 내일은 심토크 대신 미불 초대석과 요일을 바꿔 진행됩니다.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한 남우현 씨와 함께 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미불 홈페이지에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만나볼게요. 오늘 끝곡으로 스텔라장의 널 알고 싶어 들으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이들 사랑해요. Welcome to my world. 널 많이 기다렸어.